여러분들, 제가 수업의 진행과 시간 관계상 작업을 주조색을 붙이는 것까지만 보여드리고 나머지 보조색, 강조색까지 해서 완성을 하는 거는 생략을 하고, 왜냐면 붙이는 과정 자체가 이렇게 정밀하게 붙여야 되다 보니까 시간상으로 조금 너무 많이 소요되는 거를 다 담기가 뭐해서 중간을 좀 건너뛰고요. 마지막에 이제 중요한 설명들을 하고 수업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작업을 처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배색 띠 형식으로 하나, 그 다음에 면 분할로 하나, 두 가지가 똑같이 작업을 동시에 시작을 했는데, 하면서 제가 또 공간 분할을 뭔가 한 가지 더 예시로 보여드리는 게 비교하기가 더 편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또 중간에 작업을 하나 더 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왜 면적 분할을 해야 되는지. 면적 분할, 물론 이것도 면적 분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지만 배색 띠 형식이 아니라 면적을 자율 분할해서 어떻게 해줘야 되는지에 대한 거를 분할하시는 방법이라든가 뭐 그걸 적용하시는 방법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근데 확실히 작업을 해보면요, 여러분들 이렇게 배색띠로 하시는 거는 금방입니다. 시간이 너무 금방 작업을 해요. 한 뭐 색깔 선택해서, 그리고 면적만 정해지면 일렬로 잘라서 맞춰서 붙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전혀, 뭐 만약에 2시간 반 시험이다 그러면 2시간 반 시간이 남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남는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시험 시간이 무조건 내가 빨리 한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닙니다. 근데 보시면 왜 두 가지가 왜 효과의 차이가 있느냐? 여러분들 이거를 선생님, 제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깔끔한 게 더 좋아요. 막 복잡하게 막 뭐 이것저것 정신 사납게 하는 것보다 깔끔한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렇게 배색하시는 것과 이렇게 배색하시는 거는 난이도 면에서 엄청난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배색을 하실 때 소요되는 시간도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왜냐? 자,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가 배색을 한다 그랬을 때 색이 닿는 면, 우린 배색이라 그랬을 때 색과 색이 닿는 면끼리의 관계만 배색의 관계를 따져줍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내가 주조색 하나가 다른 주조색들하고 맞닿는 것밖에 없죠. 이게 다른 데 가가지고 어디서 분할해서 붙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조색 쭉 붙이고 보조색 붙이다가 중간에 강조색 오고 보조색 오고, 지금 요 방식으로 돼 있는 겁니다. 7대 3의 비율로.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배색의 효과를 단지 주조색끼리 붙어 있는 배색의 효과만 볼 수가 있지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자, 주조색이 강조색과도 만나고 보조색과도 만나고 있죠. 그쵸? 그래서 배색의 효과가 훨씬 더 효과적으로 배색의 효과를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난이도 면에서도 이렇게 줄줄이 쭉쭉쭉쭉쭉 붙이는 것보다도 다른 색들과의 관계를 따져준다 그랬을 때 이렇게 자율 분할을 해서 완성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난이도 면에서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점수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 이렇게 그냥 면적 비례표로 해서도 그냥 붙었어요. 별 문제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붙기만 하는 걸 목표로 삼으시면 붙기 어렵습니다. 어떠냐면, 내가 좋은 점수로 최대한 많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지, 만점에서 감점제로 깎아나가는데 거기서 내가 간당간당한 커트라인에 맞춰가지고 목표를 잡으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도 색이 너무나 훌륭하고 배색의 관계가 뭐 아주 훌륭하다 그러면 뭐 이렇게 배색 비례표로 하건 뭘 하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에 원치 않는, 이 문제에서 요구하지 않는 색깔 한두 가지만 들어와도 너무 어려운 점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는 걸 목표로 해서
하셔야 몇 가지 실수가 좀 있더라도 몇 가지 감점이 있더라도 시험에서 안정적으로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공간 면적 분할하는 거 머리도 아프고요. 생각할 것도 많고요. 사실은 면적을 어떻게 나눌지 분할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시작하셔도 소요되는 시간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걸 적용을 할 때 또 배색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완성하시는 게 훨씬 더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머리 아프거나 난 너무 훨씬 더 난이도 면에서 높지만 여러분들이 이게 어느 정도 처음부터 훈련이 돼 계시면 전혀 이렇게 밋밋한 배색을 해서 내가 이거 위험해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굳이 공간 분할을 해서 배색을 하시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그거고요. 그래서 어떤 패턴을 몇 가지로 정하신 다음에 그 문제에 따라서 그 패턴 정해진 패턴을 바로바로 내가 연상하셔서 바로바로 작업이 들어가셔야만 가능합니다. 평소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평소에 이렇게 하다가 시험장 가서 어떻게 잘 한번 해 봐야지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떤 패턴을 일정하게 뭐 좀 다양할수록 좋겠죠. 근데 그 다양한 패턴들 중에서 적당한 것들을 몇 가지 뽑아 놓으시고 그거에 맞춰서 계속 연습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래야지만 절대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완성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제가 비교해서 보여드리는 이게 제가 처음에 면적 분할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면적 분할을 어떤 걸로 적용을 했는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좀 잘라서 약간 두꺼운 종이를 잘라서 보여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요. 기본형은 기본적으로 이거의 기본형은 요런 패턴입니다. 요런 패턴이고 이거의 기본형은 지금 요런 패턴이죠. 그리고 이거는 뭐 당연히 일자로 돼 있고요. 제가 제일 처음에 잡았던 기본 패턴은 요겁니다. 근데 여기서도 딱 각각 7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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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대3 다 자를 수 있다 그랬죠. 그래서 사실 이런 기본형 갖고만도 얼마든지 배색을 했을 때 전혀 지루하지 않은 배색이 가능하고요. 배색띠가 다른 방향으로 4개가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다 마찬가지예요. 거의 다 같은 원리인데 이것도 배색띠, 이것도 배색띠, 배색띠, 배색띠인데 그 공간을 어떤 식으로 분할해서 적용할 건지를 이렇게 잡아주는 거죠. 그래서 기본형은 여기 있지만 이렇게 기본형은 있지만 그 안에서도 또 이렇게 앞으로 더 튀어나가는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또 그만큼 공간이 차지한 만큼 또 더 먹어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변형이 가능하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봤고요. 기본 틀은 똑같죠. 지금 주조색, 주조색, 뭐 주조색 해서 기본 틀은 똑같습니다. 이 패턴하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업을 여러분들이 습관화하셔서 작업을 완성하시는 연습을 평소에 충분히 해두시면 시험장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 문제에 적합한 면적 분할을 하시는데 어려움이 없으실 거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지금은 제가 13cm, 6.5cm의 비율로 연습 문제를 했지만 이거보다 공간이 더 커진다라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배색띠 방식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보다 공간이 더 커지면 아주 일단 색종이 자체가 모자라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공간을 왜 분할하셔야 되는지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제가 앞 차시에서도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충분히 숙지하셨을 거라 믿고 이렇게 연습하시는 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완성을 했을 때 완성도 면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확실히 차이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이제 이 문제 자체가 색의 범위를 색상 범위를 여러 가지로 넘나들고 막 톤도 막 여러 가지를 쓸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문제 자체가 아주 명확한 컨셉을 필요로 하는 그런 문제이다 보니까 색상의 변화나 색조의 변화의 폭이 크지 않다 보니 약간 뭐 그렇게 큰 차이 없는 것 같은데?
할지 모르겠지만 문제에 따라서 이 분할 면적의 효과가 완전히 또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걸 감안하셔서 반드시 잘 분할해서 그거를 적용하시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제가 또 작업하면서 한 가지 이렇게 면적을 몇 가지 패턴으로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자신만의 그런 면적 패턴들을 가지고 계시라 하는 거 하고, 또 한 가지 작업을 하다가 제가 또 추천드리고, 왜 제가 전에 감성 배색하면서 이렇게 15도 각도로 예리한 칼날로 돼 있는 커터, 앤틱 커터는 소개해 드린 바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방한자 같은 경우에는 방한자가 플라스틱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방한자가 길이도 길고, 사실 뭐 작업을 하다 보면 작은 면적 자르고 그럴 때 방한자 일일이 돼가지고 막 자르고 그러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방한자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것처럼 이렇게 한쪽이 철면으로 돼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쪽 면이 좀 뭉툭합니다. 그래서 정밀하게 자르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철자, 이게 지금 15cm 철자잖아요. 15cm 철자인데 15cm 말고 10cm짜리도 있습니다. 더 짧은 거. 근데 10cm짜리는 제가 작업을 해보니까 뭐 만약에 요거보다는 조금 더 길게 잘라줘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일직선으로 뭔가 잘라줘야 되는 경우에는 10cm 갖고는 부족하고요. 적어도 한 15cm에서 20cm 정도? 20cm는 사실 30cm하고 별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효용성이 크진 않고요. 한 15cm 정도 되는 조그만 철자를 하나 구입하셔서요. 작은 면적을 자를 때는 이게 어떠냐면 두께도 얇고 탁 밀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정밀하게 자를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될 수 있고요. 작은 면적을 자를 때 번잡스럽게 막 큰 거 갖고 작업하실 필요가 없어서 좋고요. 또 저는 개인적으로 작업을 해보면 이런 방한자는 사실 밀착되는 부분이 이쪽이 약간 경사면이 있어서 밀착되는 부분이 이 숫자가 있는 쪽이 많은데요. 이걸 대고 자르다 보면 제가 힘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플라스틱이랑 같이 잘라버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얘가 여기에 막 먹고 들어가서 일직선이 아니라 이거 대로 잘라도 막 우글우글해지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더라고, 오래 쓰면. 근데 철자는 여러분들 아무리 천하장사라 그래도 이 철자를 먹어 들어갈 수 있을 만큼 할 수가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딱 잡아주는 게 있어서요. 직각으로 자르거나 그럴 때 훨씬 더 유용하게 쓸 수 있고 작업 속도나 시간도 훨씬 더 줄여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런 철자, 조그만 철자 하나씩 구입하시기를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 철자는 꼭 뭐 좋은 거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거 저 다이소에서 샀어요. 여러분들 뭐 요즘 유튜브에서 뭐 기쁨 사러 뭐 어쩌고 저쩌고 뭐 그런 내용도 있던데 저 이 다이소에서 득템한 철자입니다. 여러분들 반드시 이 철자 하나씩 구입하셔서 작업의 효율성을 좀 높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뭐 작업을 하다 보면 필요하신 재료들이 하나둘씩 늘다 보니 여러분들 이렇게 딱풀 같은 것도 없으면 안 되긴 하죠. 너무 좁은 면적을 칠하실 때나 그럴 때는 양면 테이프로 작업하시는 게 일이 크기 때문에 딱풀도 있으시면 좋은데 절대 많이 쓰지는 마시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완성한 거를 두고 제가 이제 뭐 오늘 아무리 면적 분할에 관한 얘기긴 하지만 그래도 답안은 어떻게 작성을 했는지도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 답안 작성한 거 한번 제가 설명드리면서 수업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